네, 이준 대변인 언픽 뭐 아시겠습니까? 네, 좀 사진 좀 준비된 거 좀 띄워주시죠. 저는 오늘 사전 투표 누구랑 같이 했느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를 오늘 했는데요. 각각 사전 투표를 할 때 누구랑 같이 했는지 이게 굉장히 대비가 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사진 먼저 보시면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누구라 했죠? 네, 따님하고 김동주, 있죠, 따님. 따님과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저기가 인천 계양입니다. 인천 계양인데 따님이 바로 옆에 부천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부천에 사회복지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부천의 사회복지사로 또 근무까지 하고 있죠. 실제 근무하고 있죠. 신랑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저 투표소 오는 길에 김문수 후보가 인터뷰 때 밝혔는데 저희가 인천 계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집이 또 저 근처에 바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앞을 지나와서 당당하게 저게 본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딸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누구랑 있죠? 청년이라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따님과 함께 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배우자라든가 자녀와 함께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재명 후보는 그냥 청년들, 신촌에서 청년들과 투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굉장히 좀 밖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뭐 얼굴도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은 지금 이제 그 상습 도박 그리고 이제 음담 패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이걸로 작년 10월에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상습 불법 도박 혐의가 아니고 그 같이 두 건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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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500만 원인가요? 네네네. 그 음란 그 게시물뿐만 아니고 그거와 함께 두 개. 두 개 합쳐서 그런 겁니까? 저 두 개 합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 이제 그 사진 음란 패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벌금 500 굉장히 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란 네. 패설 같은 걸 해가지고는 보통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5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를 본인이 바로 억셉트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거 보통 나는 이거 너무 과하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본 소송 가가지고 거기서 다투거든요. 근데 본 소송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바로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본 소송 가게 되면 본 재판 받게 되면은 증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언론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추가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창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아니 뭐 그 이동호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꾸 이제 이슈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언론에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것이 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때가 이제 벌써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당 대표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식 500만 원 명령을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한 것 같고 그 이제 500만 원 받았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네네. 이런 자료를 좀 빨리빨리 받아서 이걸 좀 일찍 좀 이슈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뭐 다른 이제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 의혹을 처음에 그 문제 삼으면서 고발했었고 그렇죠. 공론을 했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사자는 이제 알려주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소인이면은 그 알려주는데 고발인은 그 고발한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려줍니다. 고발인도 알려주고 그 고발인 조사도 받아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늦게 실제 작년 10월에 결정이 난 건데 굉장히 늦게 나왔죠. 아마도 뭐 따로 잘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드러난 사실은 아들이 굉장히 700건 707회
707회에 되는 이제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성적인 폭력을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형수에 대해서 했던 그 욕설 듣지 않습니까? 뭐 음성 파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져서 부전자자 아니었겠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예, 역설도 부전자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할 때 이제 누구랑 같이 나왔느냐 이걸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잘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고 바르게 사회생활 하고 또 바르게 자란 우리 이제 김동주 씨죠. 이제 김문수 후보의 따님 부녀지간의 모습에 다정하고 당당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자녀와 함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비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하태생님이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방금 이준희 대변인 707의 욕설이 아니고 도박 입금 횟수. 도박 입금 횟수. 그래서 도박 입금 횟수. 예, 총 금액이 지금 2억 3천이라고 하죠. 3천이죠. 2억 3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또 이슈가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가 그 도박 불법 도박 자금 2억 3천만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아들이 별다른 어떤 그 확실한 어떤 직업이 없이 소득세 납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정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 하셨죠? 네네네. 예, 저도 유사한 이슈인데요. 저희 원픽은 이준석의 젓가락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참 희한한 게 그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달을 가리켰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지금 이제 문제 삼고 민주당과 지금 좌파 언론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뭐 후보직 사퇴해라 또 뭐 의원직 제명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그 효과가 거의 절반의 단일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지금 이 이슈가 대선 막판에 큰 지금 이슈가 돼서 이 관련해서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희 대변인 말씀하셨던 이재명 아들의 이런 어떤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어떤 사실과 아울러서 관련된 발언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수변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마음카페라든지 또 여초 사이트라든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상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카페나 진영에서 더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저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많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너무 표현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준석 후보가 고den가에 갔는데 네. 학생들이 그 앞에서 막 항의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서 좀 떨어져 나오고 또 이준석 후보가 좀 떨어져 나오면 이준석 후보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한테 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새벽 5시까지 단일화 마감 시간이었는데 형식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단일화의 절반의 효과는 저는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이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젓가락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준비한 거를 픽을 제가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이거 하나로 이제 500이 아닌가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제 이동호 씨죠.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음란물 유포입니다. 그러니까 상습 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검찰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7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의 게임 머니를 충전을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4개에 대해서 4개를 게시한 혐의로 이 씨를 약식 기소했고요.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상습 도박과 음란글 2개 다 포함해가지고 벌금 500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이거 나온 확인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또 게 있습니다. 자, 이재명 아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아들의 도박 이제 자금 2억 3천만 원인데요. 그 제가 준비한 화면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지금 검증하겠다라 나왔는데요. 장남의 2억 3천만 원의 규모를 불법 도박에 입금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10번을 썼다. 10번을 이제 도박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고박이 10에서 1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원금은 100만 원인데 횟수를 10번 하면 그 도박 규모가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 사이트를 하려면 돈을 환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환전할 때 입금된 기록을 하니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2억 3천만 원어치가 아주 잘게 3년 동안 몇 월 며칠에 예를 들면 10만 원, 몇 월 며칠에 50만 원, 몇 월 며칠에 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총 모은 규모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2억 3천만 원을 본인이 충전했고 그 돈으로 사이버 도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의 직장 생활 또는 이분이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자영업 했다든가 또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경제 활동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이제 자제분들 세금 낸 기록 보면 100만 원도 안 돼요. 저 기간 동안. 그럼 경제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이게 그러면 부모한테 받은 용돈으로 2억 3천만 원어치를 도박했다는 것이냐? 근데 부모한테 2억 3천만 원어치 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불법 정해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4천만 원 정도를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1억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이 돈을 어디서 났느냐? 이게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돈의 상당한 부분이 혹시 아버지인 당시에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했던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보고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대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남이 내가 무슨 돈으로 저 도박을 했었다. 그리고 저 도박을 본인이 지금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2억 3천만 원어치 내가 불법 도박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건데 인정했다 그러면 저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대선 주자 아들로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막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세 포탈 여부를 검증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호 씨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지금 의혹이 많습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매일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또 학원 교섭소에 또 불법 취업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의혹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혹들 그리고 이런 어떤 범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 이전에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그렇죠. 사람의 어떤 가치, 진면목을 잘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혜경 씨 부인이 수많은 어떤 법카를 통해서 과일 2.8톤을 긁어서 코끼리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또 배소인 씨라든지 조명인 씨처럼 경기도 성남 공무원들을 산호비처럼 부리는 그런 어떤 인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아들은 방금 말씀했던 이런 불법 도박 그리고 욕설 이런 것에서 벌금형을 받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런 어떤
불법 이런 어떤 자금 어떤 여부 또 불법 어떤 취업 정말 문다에 못지않은 브라이어티한 어떤 불법을 그러네요. 막 그러네요. 저지르고 문다에 있습니다. 비비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분 김문기 씨, 유한기 씨, 또 전영수 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에서는 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또 거짓말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검찰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짱 거짓말인 게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전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강압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 이것도 말짱한 거짓말이죠.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유동규 씨라든지 조명희 씨처럼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비리와 부패를 지금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또 이화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즉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깜빵에 있거나 공익 제보자로서 이재명의 문제점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우리 후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가족과 이렇게 나란히 다정하게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주 화목한 어떤 집안이고 또 주변에는 김연아라든지 장미란이라든지 또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육성하는 어떤 미담이 자꾸 넘쳐 나오고 좀 있고 또 오늘 또 아주 또 중요한 노총에서 가장 큰 조직인 서울 한국노총 그쵸? 지역 본부에서도 지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이게 저는 상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런 어떤 면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김문수와 이재명을 비교해 보면 네. 주변 어떤 사는 사람들에서 평가는 완전히 이거는 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저는 평가가 지금 현재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재명이 아닌 김문수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도박 자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동호 씨가 이제 신고한 재산은 2019년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게 제가 아까 4천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자세히는 정확하게 말하면 4,9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900만 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증여받은 돈을 전부 다 도박으로 자금으로 썼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1억 8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나서 도박을 했느냐라고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가 있죠.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형제 전체가 두 명의 형제가 5년간 납세한 납세 금액 세금이죠. 세금의 총액이 87만 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87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이동호 씨가 이제 그 도박을 했던 아들이죠. 아들 이동호 씨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 원이고 지금 강원도 양양이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예. 양양이죠. 거기서 네. 지금 보증금 10만 원짜리 보증금 1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렇게 재산이 의문스러운 이런 이제 아들이 어떻게 이번 6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은 또 3천 가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비싼 데죠. 그렇죠. 예. 아주 비싼 곳으로 많이 알려진다 그러는데 네. 도대체 이 재산의 미스테리, 도박 자금 그리고 현재 본인 재산,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웨딩 예식장이라고 그러죠. 3천 가에서 결혼한다는 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아들에 대한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아버지에 이어서 배우자에 이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에 이어서 본인까지 이 세 가족이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가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원픽을 마치고 이제 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